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법이 시행됐다. 이 법의 시행 이후 사업주들은 이 법을 악용하여 회사 친화적인 노조를 만들기 시작했고, 대전 충북 지역의 금속노조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동 현장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용자 노조에서 한 번도 회사 방침을 거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상적 통제가 늘어난 거죠. 뭐 핸드폰 쓰지 마라, 화장실 자주 가지 마라, 화장실 가면 빨리 와라. 온몸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데 아프다고 말을 못해요. 저희 문건이 창조 문건이 발견된 자료를 보면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간의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대화가 단절된 거죠. 파업을 하게끔 회사가 유도를 한 거죠.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지회장을 징계 해고 시켰고요. 시키는 날 사용자 노조가 설립이 된 거예요. 보시전장 기업은 고용과 임금을 앞세워 조합원들을 협박했고, 90%의 조합원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사용자 노조에 가입했다. 금속노조는 소수노조로 전락했고, 현장은 20년 전을 연상시킬 정도로 통제가 강화됐다. 금속노조가 7월 13일 파업을 했는데 행정지도가 떨어졌다는 걸 갖고 이제 노조를 불법행위, 그리고 조합원들에게까지 경고조치, 징계조치를 하겠다라는 협박, 가정통신문 발송하고 임원들 징계위 회부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에는 복수노조가 생기기 바로 직전에 가장 동일한 좀 징후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콘티넨탈 기업도 복수노조를 활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금속노조가 2012년 7월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자 이를 불법 파업으로 매도하며 징계,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보시전장, 만도기업 등에서 복수노조가 생기는 모습을 본 조합원들은 긴장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협박과 회유가 본격화되자 순식간에 기업노조로 넘어갔다. 막으라고 누가 시켰어요? 아니 시킬 지기를 아니 뭐 때문에 강의하는 거야? 강의는 무슨 그래서 왜 못 뛰게 하는 거야? 금속노조 강산 안 내요? 아니 조합원이고 직장도 엄연히 있는데. 그건 지금 계속 몰라서 지금 제가 아니 그러니까 부장님, 더 이상 그거는 강의하지 말고 개입이에요, 개입. 다 올라. 노동조 활동 개입하시는 거라고 지금. 서로 이제 현장에서 헐뜯는 거죠. 바로 7월 중순까지만 해도 형 동생, 그리고 뭐 언니 동생 하다가 갑자기 하루 한순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죽일 놈 살릴 놈이 돼버리는 거죠. 이후에 고용 불안이 났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잘리지 않을까, 이러한 판단에서 이제 회사 측 쪽 이제 사람들을 먼저 붙이면서 이렇게 조합 가입률이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거품을 형성하고, 일반 조합원들이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가입돼요. 원래 전체 조합원 몇 명이었어요? 389명이요. 지금은 몇 명? 지금은 40명. 유성기업은 야간 노동을 없애기로 한 기존의 합의 사항을 뒤집고 노조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리고 용역 강퇴를 앞세워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절반가량의 조합원만 남은 금속노조는 서울 본사 앞 천막농성을 통해 국회 청문회에서 기획적인 노조 파괴 공작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고, 현장에서 또한 치열한 싸움을 전개 중이다. 우리 조합원들이 복귀를 다 하고 할 때는 외곽에 풀뽑기부터 나무 자르기, 낙엽 쓸기, 또 페인트 칠하기, 이런 모든 굳은 일들, 이런 걸로 인해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계속 안겨주고 불안을 야기시키고, 가압류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게 지금 이제 40억인데 그쪽에 우리 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넘어간 그 조합원이 13명인데 그쪽으로 넘어갈 때 니들한테는 책임 묻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요 근래에 들어와서 다시 그 사람들도 명단에 다시 추가해서 다시 소송을 진행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됐던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회사다라는 걸 좀 인식을 서서히 좀 하게 됐고, 특히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그런 문건이 딱 볼 때는 진짜 우리가 이런 생각, 이렇게 치밀하게 나오는데 어느 사업장이 버틸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오히려 서로가 서로 다른 길이다라고 해서 갔던 그 과정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하자라는 식으로 우리에 대한 억압들을 많이 좀 완화를 많이 시켰고요. 우린 노동자들은 단결을 잘 못한다고 지금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답은 단결을 잘 하면 돼요. 노동자가 서로 헐뜯고 갈라질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상대는 자본과 정권이다.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부가 어떻게 했었는지, 창조 컨설팅과 어떻게 야합을 했는지 드러났습니다. 벼랑 끝입니다. 다시 한번 힘 모아서 현장을 조직하고 끝까지 버티고, 싸움이 길수록 겨울에 보리가 싹 트듯이 계속 투쟁력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울을 수 없으면 웃어야 되는 거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린 뭔가 바꿉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답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그게 희망이고 나중에 이제 그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길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져요.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없는 일터에서 동료들과 적이 아닌 하나로 함께 일하고 싶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절망적인 사회를 넘어 동료들과 함께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꿈꾸고 있다. 해고 싸움 하서 2년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집안이 힘들어. 제일 힘든 게 집안이야. 뭐 기분 좋게 이렇게 출근한 적은 없어요. 저녁에 가면 항상 이제 뭐 와이프하고 좀 이 말싸움 좀 하고, 아빠는 회사 가서 뭐 일도 안 하잖아. 이제 이런 말 할 때, 야 이놈 새끼 아빠가 회사가 뭐 얼마나 바쁜 줄 아냐고. 아빠 막 서울 사무실도 다니고 막 그런다고, 출장도 가고. 투쟁은 아니라 하루하루 몸이 지치겠지만 동지들의 얼굴 보면 그 힘이 더 솟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현장 투쟁 승리하고 예전에 공장으로 되돌려놓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는 근무 시간인데 다쳐가지고 지금 현장에 일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우리 조합활동 방해하지 말라고 주차 관리자들한테 얘기했는데 계속 사진을 찍고 체증하고 방해하고 해서 그렇게 이제 사진 못 찍게 막는데 그 와중에 이제 손가락이 꺾인 거지, 관리자가. 이거 지금 쟁행이 방해하는 거라고! 왜? 그래서 교직이라 엉덩이 새끼야!
회사 가면 요런 깡패들 공원에서 머리 까고 방탄표 까고 차량을 막 사람 첫발이고 잘한다. 그렇게 살인. 부분법을 이제 우리가 일정이 없어도 이제 임의대로 뭐 1시간 그리고 수요일은 매주 뭐 2시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뭐 하면서 이제 현장 순회를 딱 하면서 관리자들이 막아요. 근데 충돌이 생겨서 무조건 뚫고 다 들어가지. 열기가 더 올라가고 아주 뭐 지금은 그냥 왜 안 하냐 막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조합원들 입에서 이제 막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거 막 지금 해야 되는데. 아직 5.18이고 우리가 복귀했을 때 그때라고 생각하면 관리자들은 큰 착각을 한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대없이 지켜라! 그대로 지켜자! 조합원들도 이제 참다 폭발했던 거죠. 저희들이 처음에 현장에 복귀했을 때는 화장실 가는 거조차도 통제하고 핸드폰 만지는 거까지 통제하고 툭하면 뭐 징계하겠다. 아니 뭐 경위서 써라. 사무실 불려가서 또 관리자들 면담하고. 라인을 안 주더라고요. 라인을 안 주고 여기저기 청소시키고 한 2주 청소하다가 라인 달라고 그러니까 한 번은 라인 달라고 했는데 다른 라인에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기계를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안 한다고. 아니 이거 하다 다치면 책임질 거냐고. 하루 종일 안 하고 버틴 적도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 탄압을 해서 얘네들이 자꾸 저항을 하면 이런 것이 생긴다라고 해서 자꾸 발을 묶어두고 입을 막고 눈도 제대로 못 뜨게 만드는 거죠.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렇게 그 식당 앞에서 지휘 보존자들을 맡고 있는 게 그 어용들이 봤을 때 얘네들을 위해서 근로 지휘 보존자들을 출입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일을 하고 계속 어용의 역할들을 다 해라. 이건 거죠. 본의 아니게 어용으로 넘어간 조합원들에 대해서 조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지들이 회사의 탄압에 또는 먹고 사는 생계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직장폐쇄 당시에 삼복귀하고 부득이하게 어용으로 넘어간 거지 금속이 싫어서 금속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참아라. 나 갔다가 다시 올 테니까 지금 뭐 부득이한 사정에서 그쪽으로 가니까 조금만 참아라. 알았어요? 라고 그때 이제 간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지. 알았어요 하고 그냥 보냈는데 지나가다 보면 형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해결하고 와. 그러고 나서 해결 다 되고 마음 굳게 먹고 다시 넘어오니까 좋죠. 우리가 지금 1시간씩 계속 부분밥을 하잖아요. 거기도 그 시간까지죠. 기본 시간에서 그 시간이 다 까져서 나오니까 급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손실되는 조합원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달에는 급여가 한 100만 원도 안 날 것 같은데요. 한 90만 원, 80만 원 이 정도 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요? 왜 그러냐면 표정이 밝은 이유가 그래도 금속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번에 넘어오신 형님들도 그래요. 5, 60만 원 덜 받아도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게 난 거지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거죠. 유상 주애가 없으면 자기네들이 노예처럼 산다는 거 다 알아요. 그 사람들 다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루 빨리 이제 본인의 좀 딱 그 생각이 딱 굳어져 가지고 금속으로 딱 와야 되는데 그게 우리였으면 참 지휘에서는 안타깝죠. 우리 2011년 직장폐쇄 이전에보다 지금 자금 노동 강도가 거의 한 100% 이상 올라가 있거든요. 잘리기 싫으니까 10개 할 거 20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양이 그렇게 나오니까
관리자들도 하면 그렇게 나오니까 계속 그렇게 시키는 거죠. 회사에서 이제 자꾸 그 언론이나 이런 데로 막 교섭적으로 풀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특별교섭도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2011년 임단협이 지금 50몇 차까지 왔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까 그런 걸 갖다가 항의하려고 전면 파업을 뗀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검찰로 의견 수사 구속 수사 의견 낸 게 뭐 사측에 5명 해가지고 뭐 구속 수사 의견을 냈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상황이 이게 아니거든요. 진짜 어영노조 무너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모든 법정 싸움이 좀 잘 돼가고 있잖아요. 그 영향은 진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한테 그 힘이 이 파장이 진짜 엄청 크다고 봅니다. 저는. 노동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지배계 인정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도 사측이 지배계했다는 거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폭력사주한 유성사측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조문건이 온 세상에 까발려졌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기소하지 못하는 이 검찰, 저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무력함에 폭력사주 이주영을 구속시켜라. 이주영을 구속시켜라. 민주노조 압수수색 2번이나 진행했습니다. 국가 죄인을 심판하는 청문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노동부와 서울남부지청에서 압수수색해서 나왔던 자료만 1톤 트럭에 반트럭 분량입니다. 자료를 하루속히 검찰에 제대로 집행을 해달라고 충남과 충북 동지들이 지역 총파업을 벌이고 양주여야 양본부장들이 단식과 노동부 점거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온몸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저보고 쌍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쌍꾼이 아니거든요. 내가 94년도에 입사하면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하면서 얻은 거는 투쟁을 해갖고 싸워서 뭐 조퇴를 하든지 집단 조퇴를 한번 하든지 뭐 해야지만이 회사에서 들어주는 거죠. 지금 마냥 뭐 눈치 보고 뭐 아웅다웅 그것이 아니라 웃어가면서 하해 웃고 얘기도 하고 좀 명랑한 직장, 즐거운 직장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상대로 결코 이대로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겨가는 모습들이 법적 투쟁들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옳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겨가고 있잖아요. 창조 컨설팅이 개입한 많은 노동조합들이 깨져나갔는데요. 유성을 보고 또 자신감을 얻고 우리 지역에도 콘티나 보시전장 같은 경우 있지만 자신감 얻고 힘차게 싸워서 꼭 다 같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